지금 미국 경제 밑에서 두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전쟁, 다른 하나는 연준의 금리 결정인데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전 세계 큰 손들은 조용히 같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이죠. 오늘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몰래 해결하려는 계획과 그게 왜 지금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미국의 진짜 고민부터요. 나라 빚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빚을 줄이려고 긴축하면 경기가 죽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위기 없이 빚을 녹이는 비밀 계획이 등장합니다. 계획은 3단계입니다. 하나,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립니다. 돈 빌리기가 싸지고 경기가 살아나죠. 둘, 동시에 연준은 보유한 국채를 줄입니다. 이러면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데 이건 의도된 거예요.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은 이른바 가팔라진 수익률 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은행은 싼 단기 돈을 빌려서 비싼 장기로 굴려 차익을 먹습니다. 은행에겐 공짜 돈이죠. 셋, 가장 중요한 단계, 은행 규제를 풉니다. 은행이 국채를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막아둔 규제, 보완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겁니다.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은 막대한 레버리지로 국채를 쓸어 담습니다. 연준이 파는 국채를 은행이 다 받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준 장부는 줄어드는데 시장엔 돈이 돕니다. 사실상 양적 완화와 똑같은 효과예요.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가 아닌 척. 연준이 아니라 은행을 거쳐 세탁된 돈풀기인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바로 AI예요. AI로 생산성이 오르면 물건값이 내려간다. 즉 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금리는 내리고 은행 규제는 풀어 성장시키고 AI가 물가를 눌러준다. 그러면 아무도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성장으로 빚을 녹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자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리기는커녕 올라야 합니다. 문제는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 단기 금리 인하였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은 역사적으로 늘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갚아야 할 수익률 곡선이 납작해졌어요. 실제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0.4%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보통 1에서 1.5%포인트는 돼야 하는데 말이죠. 격차가 사라지면 은행은 국채를 안 삽니다. 30년을 묶어두고 거의 못 버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럼 계획 전체가 멈춥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1년 안에 8조 달러어치 국채를 팔거나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외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으로 갈아타고 있고 지금 주 매수자는 빚을 잔뜩 낀 헤지펀드 뿐인데 이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한폭탄,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80일 안에 바닥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비축유를 풀어 기름값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유가를 막아줄 완충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란의 진짜 전략이 무섭습니다. 미군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저 호르무즈를 충분히 오래 막아서 미국 국채 시장이 깨지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국채 시장이 깨지면 금리가 폭등하고 미국 정부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도, 신용시장도, 코인까지 줄줄이 위험해지죠. 여기에 중국도 기름을 붓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AI에 투자할 때 중국은 그 10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한 기술을 내놓으며 미국 시장의 거품과 과잉 지출에 의문을 던집니다. 미국 자산이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조용하지만 전략적인 한 수예요. 자, 그래서 금과 은은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림은 슈퍼사이클입니다. 약 15년에서 20년은 주식 채권이, 다음 15년에서 20년은 금, 은,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이죠. 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실물 자산 사이클은 14년에서 22년짜리 중 이제 겨우 6년 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과 은은 지금 눌림목에 있습니다. 아직 저점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방향을 가를 신호는 연준의 말입니다.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뭐라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연준이 물가를 일시적이라 하거나 국채 시장을 받쳐주겠다는 신호를 주면 돈풀기 기대에 금, 은과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반대로 물가를 계속 걱정하면 자산은 눌립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위험 자산엔 오히려 좋은 신호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우리는요, 우리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돈을 풀고 달러가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면 금과 은은 더 매력적인 피난처가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은 빚을 몰래 녹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은 결국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하는 큰손들은 이미 그 답을 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은 누구도 못 맞춥니다. 서두르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쪽이 이깁니다. 실물 금, 은을 안전하게 제값에 거래하고 싶다면 금고래가 검수 이력을 기반으로 그 길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됐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일 뿐 투자 권유나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